자, 2024년 대인고 수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이에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x 플러스 1이다. 3,6을 지날 때 f1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도함수의 값이 f'x의 값이 2x 플러스 1인 거니까 주어진 식을 적분할게요. 그럼 적분해 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x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 3의 값을 대입하면 6이 나온대요. 그럼 3의 값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인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찾고자 하는 f1의 값은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다음 정적분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함수를 더하고 있는데 두 함수가 똑같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결국 계산하고 싶은 값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주어진 적분함수는 3x제곱의 마이너스 1의 dx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식을 적분해 주시면 x세제곱의 마이너스 x가 0부터 3까지죠. 그럼 3의 값을 대입해 보면 27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주어진 값은 24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차함수를 구해서 x축과 유치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두 함수 뺄게요. 빼고 fx다 라고 써도록 하죠. 그럼 두 함수 빼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긴 거고,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고요. x축과 두 개에서 만난 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는 왼쪽의 값이 1이고 오른쪽이 4니까 우리는 결국 이 파란 색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넓이 공식이니까 그대로 넓이 공식 이용해 줄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1, 두근의 차가 3이죠. 그럼 3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3 곱하기 9라고 쓰고요. 여긴 3 하나만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2분의 9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우선은 기본적인 형태는 2x 세제곱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랑 4x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4x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4x를 이항해서 값을 구할게요. 주어진 식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k다 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를 하나의 함수인 fx라고 두고 오른쪽에 있는 k의 값을 상수함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x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라고 하는 값은 6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6의 값을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1이에요. x 플러스 1이다. 그럼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는 함수가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왼쪽에 있는 극대의 값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 극소에서 x의 값은 2가 될 테니까 결국 k라고 하는 값은요, 이렇게 잡아서 극소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극대가 되면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극소와 극대를 찾아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씩 값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 값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극대의 값이 7이다. 그 다음 극소의 값은 f2예요. 그래서 2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주어진 건 16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값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이고, k가 가능한 숫자는 7하고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f2의 값이 5일 때 f-2의 값이 얼마냐? 그냥 적분하라는 소리죠. 적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어지는 fx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 여기 상수가 있을 건데 잠깐 쓰지 않을게요. 두 번째로는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밑에 거 적분해 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죠. 얘도 상수가 있을 건데 f2의 값이 5래요.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8-4니까 4 나오죠. 그럼 뒤에 있는 상수는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fx가 연속함수니까 여기다 1의 값 대입한 거랑 위에 1 대입한 게 똑같은데 현재 1의 값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위에 1 대입해도 0이 나오니까 이대로 쓰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f-2라고 하는 값은 위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가 되어서 답은 6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6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와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라고 해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g'x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얀색 그릴까요? 파란색, 파란색. f'x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이 f'x예요. 노란색이 y는 g'x인 거고 파란색이 y는 f'x인 겁니다. 그리고 x축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냐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만나고 있는 포인트 잘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도함수의 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극소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에서는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y축부터 5까지인데 5의 값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만나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5예요. 그래서 여기가 5다. 0부터 5까지에서 함수 gx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g'x가 노란색 그래프니까 0부터 5 사이에서 부호 2번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디귿번에서는 fx-gx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일단은 부호를 찾아보면 파란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 뺀 거거든요. 그래서 0의 왼쪽의 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호 바꿀 때마다 그래프 교차될 때마다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 다음은 플러스, 그 다음은 또다시 마이너스, 그 다음 또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곳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죠. 이 교점의 x 좌표가 2였습니다. 그럼 따라서 2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죠. 그럼 따라서 디귿번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이 함수 fx가 극대값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정수 k값의 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4차 함수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함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3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한번 해봅시다. f'x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9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나오는데 이 도함수가 x축과 3개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3개가 굉장히 특수하죠. x의 값을 묶어보시면 주어진 값은 x에 x-3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k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k가 없다고 생각하면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죠. 그럼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가 생기고 그 다음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얘가 y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0이고요. 접하는 포인트가 3이었으니까 우리는 비율관계에 따라서 극대 x의 값이 1인 거죠. 그래서 1의 값에 함수값을 대입해서 극대값을 찾아보시면 1의 값을 대입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0 대입하면 0이 아니죠. 여기 가운데 지금 변곡점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울까요?
그냥 1의 값을 집어넣읍시다. 1의 값 집어넣어보시면 얘가 1 마이너스 6 플러스 9니까 얘가 4 나오죠. 그럼 4 마이너스 k네요. 얘가 y는 4 마이너스 k다. 그러면 x축과 세계에서 만나려면 극대와 극소 사이에 x축 여기 어딘가 있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k보다는 0이 더 커야 되고 얘가 음수여야 돼요. 그럼 4 마이너스 k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값 범위는 다 k값 더해버리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k라고 하는 값은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수의 합은 6이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8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극한이니까 분모 2의 값 대입하면 0으로 가죠. 분자 2로 대입해도 0으로 가죠. 그래서 일단 극한이 풀린 형태인데 0대에서 찾아볼게요. 구하고 싶은 값은 리미트 현재 x가 2로 가고 있습니다. 분모에서 딱 0되는 인수의 값은 x-2죠. 그럼 x 플러스 2는 좀 옆에다 다시 쓰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라고 쓰고 요거 분의 1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2부터 x까지 스몰 ft dt의 값은 요거 적분해 보시면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2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식 이게 미분계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2의 값을 대입하시면 4분의 1에 라지 f 프라임 2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4분의 1에 스몰 f2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fx를 찾아야 돼요. 근데 fx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t dt는 어차피 얘가 상수의 값이니까 이 값을 적당히 이제 k라고 잠깐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fx라고 하는 식을 3x 세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k다 라고 놓을 수 있고 k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노란 색깔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3x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럼 너의 dx라고 하는 게 k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면 우함수, 기함수에 따라서 3x 세제곱은 기함수니까 0으로 지워지죠. 그럼 결국 상수밖에 안 남게 되는데 상수만 남아있을 땐 구간의 길이만 곱하면 되니까 이만큼 곱해주면 2 플러스 2k가 k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x라고 하는 값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찾고 싶었던 건 f2였으니까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8, 3, 24, 23인가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했던 값은 4분의 23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9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단순 증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뒤가 플러스 2a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해요. 그럼 따라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한 점 만나거나 안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 뒤에 값 써봅시다. 그럼 4분의 d 이용해 보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a 값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a가 플러스 3까지 가는 거니까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2,f2에서의 접선을 gx라고 한대요. 우선 gx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나는 점과 기울기니까요. f2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f2라고 하는 거 2의 값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이 얘가 16이니까 4 나오나요? 그럼 일단 gx가 지나는 점이 옆에 쓸게요. 그냥 얘가 2,4를 지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2의 값을 대입하시면 얘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gx라고 하는 식은 일단 기울기 2짜리니까 2x에 2의 값 대입해서 딱 4가 나오죠. 이게 gx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gx-1로 쓰라고 했으니까 gx-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2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랑 여기 있는 gx-1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다시 우리는 두 함수 빼서 차함수 봅시다. 제가 hx로 쓰고요. 두 함수는 빼볼게요. 빼보시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8x 뒤에 플러스 6 나오네요. 그럼 2차 함수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가 아니죠 이게. 여기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거. 얘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고요. x축과 두 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가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3이니까 이만큼 빨간 색깔, 이만큼의 면적을 찾아보자. 그럼 얘 넓이 공식이죠, 얘도?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에 두근의 차가 2니까 세제곱하면 8인가요? 그럼 약분하시면 너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아래랑 같대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시각 6에서 점 P의 위치를 A라고 한대요. A 찾아볼까요? 하면 점 P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각각의 면적이 좀 필요하죠. 그럼 면적 하나씩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면적이 2분의 1이죠. 1부터 2까지 면적도 2분의 1이네요. 2에서 3까지 면적도 2분의 1이죠. 그럼 3에서 5까지 면적은 2가 되는 거고 5부터 이게 안 써있네요. 여기가 6이겠죠. 6까지 면적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위치라고 하는 것은 X축 아래는 음수로 X축 위는 양수로 보는 거니까 빨간색이 음수고요. 파란색이 양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값은 이걸 다 더하면 2분의 일단 두 개 사라지죠. 그럼 주어진 값은 일단 2가 되겠다.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 위치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부터 5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B라고 한대요. 그럼 B라고 하는 움직이는 거리는 다 양수 처리하는 거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1부터예요. 1부터 얘가 5까지다. 이만큼을 다 양수 처리해서 더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1이고 얘가 2니까 이 값은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둘레의 길이가 4인 원을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1, VT가 다음과 같다. 그럼 그랬을 때 두 개의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다음에 T가 4일 때까지 몇 번 만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선은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둘레 4짜리는 원인 건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대요. 여기 출발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속도가 다르니까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좀 느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가보면 만날 리가 없죠. 그럼 얘가 언제 만나게 되냐라고 한다면 좀 빠른 친구가 쭉 돌아가면 돌다가 다시 쫙 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파란 색깔 친구가 움직인 거리랑 빨간색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비교했을 때 두 거리를 빼버리면 공통인 범위가 빠지는 거 보이세요? 그럼 나머지가 딱 한 바퀴가 되죠. 물론 한 바퀴가 될지 두 바퀴가 될지 세 바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같은 방향이 움직였을 때 만나게 된다면 두 사람의 움직인 거리의 차가 둘레의 배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상황이 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의 거리를 좀 봐야 돼요. 그럼 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위치 함수가 필요하니까 각각의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따라서 XPT라고 잡을까요? 그럼 V1T를 적분해 보시면 T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QT라고 해서 적분해 보시면 3T 제곱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적분 상수는 원래는 초기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지금 서로 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같은 위치니까 같은 상수가 붙을 건데 그 상수를 제가 임의대로 0으로 잡았습니다. 왜 0으로 잡았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PQ의 거리예요. 거리는 두 함수의 차함수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상수면 빠지면 지워지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절대값에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 함수가 나타날 거고, 그럼 이 안쪽에 있는 함수 보이시죠? 얘도 t제곱 묶어내시면 특징적인 함수니까요. t-3 굳이 미분하지 않겠습니다.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이렇게 3차 함수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접하는 게 0이니까요. 여기가 y축으로 잡을게요. 그럼 다시 만나는 곳이 얘가 지금 현재 3이었던 거죠. 그럼 비율관계에 따라서 극소가 되는 값이 2인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값은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시간에서는 음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수만 보면 되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절대값 함수로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찍고 내려가고 다시 쭉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일단 극대값만 좀 찾아 놓을까요? 그럼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8-10이니까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4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실제 절대값 함수에서 극대값이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y는 4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지금 t가 4일 때까지니까 그럼 우리가 이 거리 함수 있죠? PQ라고 하는 거리 함수에다가 만약에 4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절대값 64에 마이너스 48이죠. 그럼 따라서 이 값이 12가 되나요? 16이 되네요. 16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은 이 함수가 16이 될 때까지 잡아서 y는 16이 될 때까지. 비율은 따로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보시면 결국에는 두 사람의 거리가 원의 둘레 배수가 되면 만나는 거기 때문에 4일 때 만나겠죠? 그럼 그 다음은 8에서 또 만나겠죠? y는 8. 그 다음은 또 y는 12라고 하는 값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만 찾아보시면 좀 짧게 그리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만나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만나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알파분의 f2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조건 읽어보시면 방정식 fx-f2는 서로 단식계수가 2개래요. 그러면 뭐 3차 함수에서 일단은 단순히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상수함수 그래서 하나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2개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그래프는 그 값을 갖고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2개에서 만나려면 극대 또는 극소의 x의 값이 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 다조건 먼저 보시면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라는 말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가 x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0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극소의 x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율관계상 이 포인트가 현재 3이 된다. 이렇게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조건 보시면 절대값 fx는 x는 알파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접어올리면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죠. 일단 알파는 나왔네요. 알파는 3이죠. 그 다음 f2만 구하면 되는데 f2가 극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값이 0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비율관계상 한 칸의 길이가 1인 것도 알면 우린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 1이죠. 한 칸의 길이 1이니까 세제곱하시면 4가 나오겠죠. 넓이 공식의 변형 형태입니다. 그럼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f2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찾고 싶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주어진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가조건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만족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분의 미분값이 스몰 fx니까 일단 여기 주어진 가조건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가조건을 미분 한번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2배의 fx 라고 하는 값이 앞에 거 미분하시면 fx의 마이너스 f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x 마이너스 2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이항되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게 항등식인데 fx와 도함수에 대한 항등식이 나와 있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 차수를 구하려고 하자. 이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값을 a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f'x라고 하는 식은 na의 x의 n-1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왼쪽에 최고차항만 보시면 a의 x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나오시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는 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f2 상수니까 차수와 연관이 없죠. 그럼 도함수에서 x만큼 곱한 게 최고차항이니까 여기서 차수 하나 올린 게 최고차항이 될 겁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n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a랑 na가 똑같대요.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a를 지워버리면 따라서 n의 값은 1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fx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ax라고 적어내면요. 상수는 나와 있죠. 나조건 보시면 상수항이 5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플러스 5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또다시 나의 조건을 보시면 나라고 하는 값은 절대값 라지 f 프라임 2의 값은 스몰 f2랑 같은 거죠. f2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2의 값을 그냥 넣어주시고 절대값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2a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3보다 더 작거나 같겠죠. 그럼 5씩 빼고 2로 나눌까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a의 값이 그 다음 5씩 빼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a 값의 범위가 등장을 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f3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실제 f3이 뭔데? 라고 하면 3a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다시 a값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왼쪽 3배 하시고 5만큼 더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7 나오죠? 5만큼 더 하시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다시 오른쪽도 3배하고 5만큼 더 하시면 2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왼쪽이 어떻게 마이너스 5가 됐죠? 얘 마이너스 7이죠? 12에 5만큼 더 했는데 그래서 얘가 바로 최소값이고 이게 바로 최대값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주어진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과 1 사이일 땐 fx가 ax 제곱이래요. 저게 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의 값은 fx 플러스 b를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보시면 연속인 함수고 0과 1 사이에서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x에 0 대입하면 0과 1 사이 범위에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주어진 식에 0의 값을 대입하시면 f1이라고 하는 게 f0 플러스 b예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fx가 ax 제곱이니까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너는 그냥 필요 없는 거고 1의 값 대입하시면 a잖아요? 그럼 따라서 a랑 b가 같은 거구나. 이걸 하나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0부터 3까지 fx dx가 4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0부터 1까지를 알고 있고 얘가 플러스 1단이 끊기기 때문에 한 칸씩 좀 잘라볼까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0부터 1까지 fx dx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fx dx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2부터 3까지 fx dx라는 게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위에 있는 건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거 봅시다. 1부터 2까지 fx, dx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건 0부터 1까지 범위니까 정적분은 평행이동하더라도 넓이는 안 변하죠. 그럼 평이동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평이동시키면 함수는 1만큼 더해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dx가 되는 거죠. 근데 주어진 조건상 fx 플러스 1의 값은 fx 플러스 b로 쓰라는데 b가 아까 a였으니까 플러스 a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너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에 뒤에 플러스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이유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한 칸씩 옆으로 밀어보시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플러스 1인데 이거 플러스 a로 그냥 바로 바꿀게요. 이 상태의 dx가 되니까 그럼 너의 값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a예요 라고 쓸 수 있는데 1부터 2까지 fx dx가 0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a였잖아요. 그럼 또다시 바꿔주면 얘는 0부터 1까지 fx dx에 a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2a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0부터 3까지라고 하는 것은 0부터 1까지 fx dx와 0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a와 0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2a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 위에 거 하나만 구해볼게요. 0부터 1까지 fx dx는 ax 제곱의 적분값이니까 그냥 개수만 찾으면 되죠. 0부터 1까지라서. 그럼 개수의 값이 3분의 a네요. 그렇다면 3분의 a가 3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0부터 3까지 fx dx라고 하는 값은 3분의 a가 3개예요. 그럼 a가 하나에다가 a 플러스 2a 보이나요? 그럼 얘가 3a니까 너의 값이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4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a의 값이 1이 되는 거고 a가 1 돼버리면 b의 값도 1이죠. a와 b 같은 거니까. 그럼 둘이 더해서 a 플러스 b의 값 계산하시면 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문제는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요. 제가 최대한 그래프를 안 쓰고 있는 이유가 그래프를 안 써도 되는 문제들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계산되는 것들은 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이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의 값이 저렇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선 연속성을 좀 이용해 볼까요? 위에다가 0의 값을 대입하고 아래 0 대입하면 같은 거니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0라고 하는 값하고 f4라고 하는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gt가 0을 작거 나갔다를 만족한대요. 그럼 당연히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이 0부터 x까지 gt라고 하는 함수는 0의 값을 대입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축은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저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0에서 일단 0을 지날 거예요. 얘가 0,0을 지나는구나. 요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주어진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었을 때 왼쪽에서는 증가하면서 올라왔다가 정확하게 오른쪽 내려가면 다시 감소하면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0에서 gx 실제로 이 함수를 미분한 값이 gx니까 gx의 부호를 살펴보면 왼쪽은 증가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왼쪽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gx의 부호가 되는데 gx가 지금 현재 연속함수입니다. 앞에 지금 연속함수 여기 써있죠? 네, 연속이다. 이게 써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연속함수는 반드시 0을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g0의 값이 0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따라서 f0랑 f4의 값은 g0의 좌극한 우극한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함수를 추론 한번 해봅시다.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이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fx의 최고차 함계수가 얘가 1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일단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두 개니까 그 값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0과 4에서 만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로 일단 극대가 x축이다.
이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일단은 접하는 포인트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만나는 포인트가 4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우선은 0부터 x까지 GTDT가 음수 파트가 나온다는 말은 x의 값이 양수일 때, 다시 얘기해서 0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나가보시면 모든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gx라고 하는 값, 즉 y축 오른쪽은 fx니까 이 fx의 그래프랑 gx 그래프 서로 같은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0부터 4까지는 함수가 음수니까 음수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4 이후로부터는 범위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정적분 쌓아 올리더라도 양수값이 계속 쌓아 올라가겠죠. 그럼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증가, 감소, 증가해서 만약에 x축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라는 건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말이 안 되죠. 얘가 0이고 얘가 4인데 0 바로 오른쪽부터 양수잖아요. 그럼 정적분 값이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 증가할 때 x축과 세개에서 만날 때는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잘 보시면 0의 오른쪽이 음수인 거 보이시죠? gx에서. 그렇기 때문에 0이 가능한 순간은 여기 가운데 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4가 되는 거라서 이 상황의 내용은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고차의 개수는 우선 음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제 감소, 그리고 증가, 다시 감소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보시면 0의 gx에서 0의 오른쪽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x축이었다 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0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4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0의 오른쪽 값들은 다 음수니까 정적분 값 계산에 다 음수가 나온 게 맞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현재 y축의 왼쪽에 보시면 fx 플러스 4의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일 때 이 포인트를 y축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극소값이 요만큼 4만큼 있죠? 이 극대값이요. 이 4만큼을 왼쪽에 붙여서 그리세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곧바로 여기서 이렇게 음수 파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0에서 왼쪽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데 그렇다면 극소가 그렇다면 어떨까? 극소에서 0이 된다면 이 상태가 이렇게 0이 나오고 얘가 4가 된다면 이건 이 왼쪽 얘랑 말이 똑같죠. 0의 오른쪽의 부호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저 0부터 x까지 GTT가 음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래프는 또 x축과 세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또다시 x축과 세개에서 만나는데 그럼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는 과정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x축의 아래쪽의 범위가 좀 작고요. x축 위쪽의 범위 좀 크다. 그렇다면 얘가 바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0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른쪽 넘어갔을 때 여기가 4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얘가 4였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4라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넓이만큼이 음수가 되고 파란색 넓이만큼이 양수인데 양수 파트가 더 크죠. 그럼 당연히 0의 오른쪽 가다 보면 이 전체의 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극대에 좀 가까우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 왼쪽. 제일 왼쪽이 0이죠. 그러고 얘가 4가 되면 여기가 4가 되면 따져볼까요? 여기가 4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보시면 얘가 만약 4가 되면 이 파트가 y축을 기준상 얘가 왼쪽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또다시 바로 왼쪽에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그럼 부호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데 음수 때문에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4가 어쩔 수 없이 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4의 값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4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이 그래프가 왼쪽 왔을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수 더 크죠? 양수가 더 작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다시 한번 왼쪽 이동시켜서 왼쪽의 상황을 그려볼게요. 그럼 그려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었을 테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여기서 조금 올라오고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프 이동된 겁니다. 그냥 모양만 좀 잘 무시해서 봐주세요. 그렇다면 이 음수 파트에서는 함수의 값이 양수일 때가 음수 값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에서는 이만큼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수가 더 작고 양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왼쪽 파트에서 양수가 나오죠. 근데 전범위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0 또는 음수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상황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x축하고 만나는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4가 된다면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빨간색 부분이 음수고 파란색 부분이 양수예요. 그러면 같기 때문에 양수는 되지 않죠. 그리고 이 파트가 왼쪽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파란색이 음수고 빨간색이 양수니까 서로 같기 때문에 음수는 될지언정 양수는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거리가 같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실제 gx의 그래프는 얘가 x축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가운데 y축을 기준점으로 대칭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요. 여기를 제가 2라고 쓰고요. 여기를 제가 4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 왼쪽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 왼쪽을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오른쪽 그래프는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이 그래프가 왼쪽에 그려졌을 테니까 쭉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gx 그래프는 원점 대칭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gx랑 y는 a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그렇다면 ax도 원점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하는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범위 이 파란 색깔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노란 색깔 넓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이 두 도형의 넓이 합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는 접하는 상태니까 그냥 넓이 공식 이용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냐? 그 만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찍으면 되죠. 근데 현재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3차 함수의 근의 합은 항상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의 근이 0하고 2하고 4였단 말이에요. 그럼 직선하고의 근은 0하고 접하는 점 보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네모라고 쓸게요. 그 네모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불변하고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합이 6이면 나머지 두 개 더해서 6 나오려면 이 두 개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3이구나.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우리가 넓이 공식 이용할게요. 12분의 최고차의 절대값이 1이었죠. 그럼 뒤에 곱하기 근차가 3이기 때문에 3에 4제곱하면 81이죠. 그럼 3 곱하기 27로 쓸게요. 그럼 뒤에는 이게 2배이기 때문에 곱하기 2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3하고 2하고 약분하면 6이죠. 분모 날리면 2가 되니까 전체값은 그래서 2분의 27이다. 최종적인 답은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단답형 1번입니다. 이들 넘어가면 문제가 또 어렵지 않아요. 자, 모든 양인실수 x에 대해서 x 세제곱이 12x 플러스 a보다 크다를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최대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왜 오른쪽에 있는 12x를 좀 넘겼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3차 함수의 최대값보다 a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럼 이 함수 그려봅시다. 너의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잖아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고 가운데 변곡점 x좌표가 0이죠. 쭉 그려보면 x를 날리면 만나는 곳이 2루트 3인 거 보이십니까? 그럼 1대 루트 3 비율 관계상 극소의 값이 현재 2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건 양수니까 0의 오른쪽이죠. 그럼 최소값은 x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f2를 구해봅시다.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8-24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단답형 2번입니다. 자, 2부터 x까지 x마티 ftdt가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함수 fx에 대해서 x3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x마티 ftdt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fx의 함수를 두 번 적분한 거니까 두 번 미분하시면 fx가 나오겠죠. 첫 번째 한번 미분해 봅시다. 한번 미분하시면 인테그랄 2에서 x까지 ftdt로 바뀌는 거죠. 그럼 그 값이 미분했으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fx가 되고 주어진 값은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의 값 대입하시면 f3은 18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럼 주어진 값이 6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짜리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을 만들려고 한대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 a파일 때 a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입체도형인데 똑 잘랐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원뿔이죠. 원뿔은 삼각형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내접하는 원기둥이었기 때문에 그 안쪽에 들어가는 원기둥은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원뿔의 높이가 12였으니까 이 빨간 색깔 이만큼의 길이가 현재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 6이었으니까요. 이만큼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잡아볼까요?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옆에 보인 남아있는 파트가 6-R이죠. 그리고 나면 제가 빗금 치고 있는 요 삼각형 하고요. 노란색 삼각형의 절반. 이게 직각삼각형 닮음이죠. 그럼 밑변 높이가 1:2니까 이 연두삼각형은 1:2의 비율을 갖겠죠. 그럼 따라서 높이의 값은 이렇게 쓸게요. 높이라고 하는 값은 2배의 6-R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의 값 VR이라고 쓸까요? 그럼 너의 값은 밑넓이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높이니까요. 높이의 값은 2배의 6-R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빼낼게요. 그럼 너는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R 제곱에 주어진 값이 R-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찾고 싶었던 값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는 그래프예요. 초고점에서 음수고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겠죠. 그럼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접하는 포인트가 0이죠. 다시 만나는 곳이 6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R값이 지금 길이인 거 아시죠? 그럼 당연히 0의 오른쪽 아닐까요? 그럼 0의 오른쪽만 잡아보시면 아, 극대가 최대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비율관계상 2:1이기 때문에 R값이 4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V 6이 되는 것이고 6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파이에 죄송해요. 6을 왜 집어넣고 있죠? 4를 집어넣으셔야죠. 네, 4의 값 넣읍시다. 너의 값은 곱하기 16에 뒤에가 마이너스인가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테니까 6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라고 하는 값은 64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단답형 4번입니다. 자,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1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 방정식에서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1, 마이너스 1,1을 갖는데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기서 극대죠.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1인 거죠. 그럼 가운데 변곡점 x좌표가 현재 0인 거고 비율관계상 한 칸의 길이가 1이죠. 그럼 또다시 극소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정도만 이렇게 찍어 놓을게요. 그럼 그랬을 때 gx라고 그래프가 1점수가 나오는데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호이 좀 지우죠? 두 부분 넓이를 S1과 S2라고 할 때 S1과 S2가 서로 같대요. 그럼 뭐 당연히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직선 자체가. 직선이 이렇게 해서 변곡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도형의 넓이 중에 하나니까 얘를 잡을 거 아니야? 이 빨간색. 요만큼을 S1으로 합시다. 어차피 넓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면적이 뭐냐 이거죠. 그럼 넓이 공식이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잘 보시면 이 직선이 파란 색깔 직선이 y는 x 플러스 2였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포인트 이 점이 0,1라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식을 아예 쓸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식을 안 쓰려고 해요. 잘 보시면 잘 봐보세요. 여기서 극대가 있죠?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씁시다. 극대와 극대값이요. 그리고 극소값. 너의 차는 4 곱하기 최고차는 절대값 1이죠. 그죠? 1이고 한가 1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 차이가 4예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변곡점의 값은 극대와 정중앙이니까 극소가 0인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x축이죠. 그리고 실제로 y는 x 플러스 2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오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알고 있으니까 미리 그려놓은 건데 그려보시면 여기서 만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이 파란 색깔 포인트는 결국 플러스 2다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식을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넓이의 값 S1의 값을 계산하시면 4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곱하기 두근의 차이 세제곱인가요? 그럼 너가 16이니까 4제곱이면 미안해요. 4제곱이에요. 그럼 너의 값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인고 수투 문항이었습니다.